대릉대릉 달려서 공간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이엔스카이의 P25 버전 2 이 제품을 테스트하려고 야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골목 같은 곳도 한번 가보고 다양한 어두운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게 3600루멘의 밝기를 자랑하거든요. 다양한 밝기 모드와 성능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가로등 밑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영상의 중간 이상은 어두운 거를 볼 수가 있죠. 모드를 하나씩 변경을 해서 보면은 로우 모드는 뭐 별 반응이 없고, 미드는 살짝 불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하이 모드는 저 어두웠던 곳이 비추면 이렇게 밝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고, 터보 모드 같은 경우는 가로등보다 훨씬 더 밝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3600루멘의 밝기다 보니까 웬만한 이런 어두운 공간은 차량이 지나가는 듯한, 헤드라이트보다 더 밝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어두운 곳으로, 로우는 야간에 그냥 산책할 때 발 앞을 비추면서 무언가가 있나 없나 확인할 정도가 되고요. 미드는 200루멘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걸어다니는 앞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모드이고, 하이 모드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되면은 보통 뭐 자전거 라이딩을 하거나 혹은 야간에 무언가를 이제 정확히 탐지를 할 때, 서치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밝기가 나오고요. 터보 모드 3600 같은 경우는 흔히 뭐 서치라이트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그냥 이 어두웠던 공간 전체를 밝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드가 상당히 잘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인 손전등 같은 경우는 1000루멘 정도가 와, 이 정도면 좀 밝다라는 그런 밝기거든요. 800루멘 정도만 돼도 지금 한 50m 정도 되는 저런 먼 곳까지 비춰줄 수가 있고, 3600이면은 완전히 환하게 100m 이상을 밝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사경 같은 경우는 오렌지 필, 오돌도돌한 OP 타입이기도 하고, 헤드의 구경도 작다 보니까 상당히 플러드한 빛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거리는 생각보다 중심광도 많이 확보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거리가 먼 곳은 전체적으로 넓게 고른 빛을 뿜어주는 그런 타입의 헤드 디자인입니다. 밝기 말고 이제 빛의 품질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가운데 부분에 중심광이 생각보다 좀 있는 편이고, 주변 광도 어느 정도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을 받는 이런 부분이 가까울수록 중심광이 좀 더 뚜렷해 보이고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헤드의 디자인상 빛이 확산형 타입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을 골고루 비춰주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심광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조사거리도 상당히 확보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의 조사각도를 보면은 확산은 85도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집중광은 좀 더 좁은 26도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빛의 조사각이 표기되어 있는 제품도 있고 없기도 한데, 표기되어 있는 제품을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은 이런 조사각도 비교해 보시면 좀 더 전문적으로 제품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가로등 뒤에는 산이 있습니다. 밝혀보겠습니다. 터보 모드로 킨 상태이고요. 와, 지금 엄청 넓은 면적이 환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밝기가 나오다 보니까 응급 상황이나 혹은 군항 구조 시에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밝기인데요. 크리사의 XHP 70.3 최신 LED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뭐 이런 거는 켜보지 않으면은 느낌을 모르거든요. 상당히 플러드하게 비춰주는 동시에 빔샷도 좀 연출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중심광도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워낙에 공기가 탁해서 이렇게 불빛을 비추니까 먼지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어서 빨리 영상을 찍고 들어가야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같은 밝기라고 하더라도 빛을 받는 대상물에 따라서 좀 더 어두워 보이기도 하고 좀 더 밝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건축 중인 건물인데 이 부분을 한번 비춰 보겠습니다. 로우, 미드, 그 다음에 하이, 그 다음에 터보 모드입니다. 터보 모드가 되니까 건물 전체가 이렇게 밝게 보이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거리는 한 100m 정도가 조금 안 되는 그런 거리인데 3600루멘의 밝기를 보고 계시고, 빛을 받는 저런 각각의 면들이 이제 밝은 계열이다 보니까 아까 산을 비춰서 봤을 때보다는 훨씬 더 밝게 비춰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우, 미드, 하이, 터보. 네. 이런 공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비춰보면은 전체적으로 밝은 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건물 외곽 순찰용으로 사용할 때는 이런 밝은 계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이제 아쉬운 거는 런타임이 한 1분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후에는 이제 스텝 다운이 돼서 밝기가 조금 어두워지는 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스트를 터보 모드에서 계속 하고 다니다 보니까 지금 P25 V2가 상당히 열이 받은 상태인데요. 계열가 앞에다가 집어 던지면서 과연 방수는 어떻게 잘 버틸지 확인해 볼게요. 등급은 IPX8입니다. 비가 오고 난 지 시간이 좀 지나서 물은 많이 없지만 수심은 그래도 못해도 한 1m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긴 줄로 묶어 놨고요. 높이도 지금 한 상당히 높은 그런 높이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좀 더 깊은 데다가 이렇게 던졌습니다. 지금 물 속에서 이렇게 잘 꺼지지 않고 버텨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이 정도면은 물고기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네, 물고기들도 지금 이게 뭔가 라고 지금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방수 성능이면은 캠핑 할 때 물에 잠깐 빠뜨리시거나 1m 정도 되는 물 속에서는 이렇게 던져 놓고 있어도 충분히 이 불빛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다이버 랜턴이 이제 전용으로 나온 게 또 있기는 한데 P25 같은 경우 그런 용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물에 담가 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확실히 사이언스카이의 제품들은 테스트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품질 면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브랜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서 좀 자세히 보이지는 않다 보니까 날이 밝을 때 한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물 밖으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이렇게 젖은 게 보이기는 하는데 IPX8의 방수 등급이다 보니까 겉에만 이렇게 젖었다 뿐이지,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작동하는 데는 별로 무리가 없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집어 던졌던 다리 위에서 이 지금 아랫부분을 한번 비춰 볼 텐데요. 높이는 한 3m 정도, 그 정도 됐었던 것 같고, 이렇게 지금 로우, 미드, 하이, 그 다음에 터보 모드, 이렇게 또 물에서 또 잘 식었다 보니까 터보 모드로 또 이렇게 바로 진입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다리 밑에 터널 같은 공간도 지금 멀리서 이렇게 터보 모드로 비추면은 정확히 다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제 엄청 환하게 잠깐 밝힐 일이 많다 하시면은 이런 P25 V2 같은 고광량의 제품들을 한번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터보 모드로 계속 비춰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작은 바디에서 엄청 밝은 밝기가 나오다 보니까 발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맨손으로 들고서 헤드 쪽을 만지면은 조금 손이 좀 뜨거운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피부가 약한 특히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고광량의 제품들은 만지지 못하게 하셔야지 되고, 또 어른들도 갖고서 놓으실 때는 테일 쪽을 잡고
이런 식으로 헤드 쪽에서 멀리 잡고 터보 모드를 사용하셔야 좀 더 안전하게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장갑을 끼고서 사용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하겠죠. 사실 요 정도 사이즈에서 한 4000루멘 근처에 나오는 게,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게 오라이트의 시커3 프로가 있고 나이트코어의 P10iX가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 둘은 4000루멘이고 얘는 3600루멘인데 사실 체감하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 외 브랜드에서도 밝은 고강량의 제품들도 있긴 하는데, 이게 무조건 밝기가 밝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제 온도 컨트롤을 잘 해줘야 내부에 있는 회로가 고장나지 않고 오래도록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브랜드 선택하실 때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고강량의 후레쉬를 가지고 호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 다닐 때, 특히 겨울에 오면은 밤이 더 빨리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뭐 혼자 밤늦게 귀가하시는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 혹은 뭐 학생들, 사실 좀 이런 부분 지나가기가 약간 좀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사이즈의 고강량 제품이 있으면은 뭐 이런 길을 걸어갈 때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환하게 길을 비추면서 걸어가면은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들도 정확히 확인이 가능하고, 솔직히 이런 이제 밝은 빛이 있다 보면은 누가 선뜻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서 해코지를 하기에도 조금 어렵잖아요. 특히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밝은 손전등 같은 경우를 하나씩 구비하셔서 이런 어두운 곳 다니실 때 밝게 비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어두운 데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가 누가 갑자기 시비를 건다 그러면 이렇게 앞에 상대방에게 이 밝은 빛을 쏴버리면은 이 눈뽕이 엄청 심하게 나오다 보니까 상대방이 눈을 잠깐 멀어서 이제 막 어쩔 줄 몰라 할 때 도망가거나 혹은 발길질해서 발로 차버리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런 위험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이모드에서는 런타임도 꽤 나오거든요. 야간에 어딘가를 갈 때 이제 인적이 드물고 가로등도 없고 이런 데에서는 충분히 공간을 밝히면서 걸어 다닐 수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안전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더 올라가면은 이제 좀 더 산속으로 들어가서 무섭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워 보이죠. 저쪽이 이제 길 끝이 산속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밤이 늦기도 했고 지금 이제 가을이 오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반팔을 입고 있는데 날씨도 조금 쌀쌀해져서 더 뭐 자세한 뭐 밝기 테스트는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뭐 이 정도만 보셨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집으로 복귀를 하도록 하고요. P25 버전 2의 디테일한 내용들은 밝은 실내로 이동을 해서 또 영상을 그렇게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쌀쌀한 초가을밤의 날씨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구성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사용을 하시기 전에는 한번 훑어보시는 게 좋고요. V2 같은 경우는 모두가 추가된 게 있다 보니까 작동 방법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고요. 사용을 할 때 스텝다운이 언제 되는지에 대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면은 밝기가 줄어들었을 때 정확하게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 내용은 꼭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런티 카드가 한 장이 들어있고요. C타입 케이블이 하나가 들어있고 손목걸이 랜야드가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손목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길이를 조절하셔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고무로 된 테일캡 스위치 여분이 하나가 들어있고 오링이 두 개가 또 들어있습니다. 전용 홀스터가 하나가 들어있는데요. 사이엔스카이 작은 택이 붙어 있어서 좀 산뜻한 그런 느낌이 있고, 그렇게 뭐 퀄리티가 뭐 뛰어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갖고 다니는 게 좋거든요. 벨트 같은 데 끼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쉽게도 이 양쪽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꼭 이 벨트를 이렇게 관통해서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걸 수가 있게 되었고요. 벨크로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용 홀스터에 후레쉬를 넣을 때는 구멍이 그렇게 넓지가 않고 양쪽이 이제 탄력 밴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살짝 벌려준 다음에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넣으실 때도 여기 보면은 클립이 있어서 요 넓은 쪽으로 클립이 가면은 이렇게 잘 안 들어가고 이렇게 구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넣으실 때는 그냥 한번 방향을 살펴서 이 사이드 코너 부분 쪽으로 클립이 향하게 해서 넣으시면은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V1이고요. 요게 이제 V2인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큰 외형적인 변화는 없어 보이지만, 배터리 잔량을 V1에서는 확인하기는 어려웠었는데, 버전 2에서는 배터리 잔량 확인하기가 용이해졌고요. 테일 스위치를 살짝 눌러주면은 이렇게 배터리 잔량이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 시 배터리 관리하기는 확실히 V2가 좀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테일캡 쪽 스프링을 보면은 V1은 그냥 원 코일이었었는데 V2에서는 이제 코일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둘 다 도금 처리가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의 출력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이중 코일 같은 경우가 이제 외부 충격 때문에 모드가 변경되거나 혹은 꺼지거나 그럴 염려가 없다 보니까 이런 점도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엔스카이 전용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는 21700입니다. 예전에는 21700 배터리가 좀 커서 부담스러웠었는데 이제는 많이 좀 익숙해진 그런 느낌이고, 확실히 용량이 18690보다는 훨씬 크다 보니까 런타임 부분에서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배터리 사이즈가 아닐까 합니다. 배터리 자체를 USB C타입 케이블을 이용해서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플러스극을 보면은 버튼탑 식으로 살짝 튀어나온 모습인데, 이 가운데 보면은 검은색 점이 하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배터리 자체의 인디케이터입니다. 충전을 할 때 이쪽에 이제 표시되는 불빛의 색깔을 보고 배터리 충전 양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만큼 본체를 보면은 별도의 충전 포트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험한 환경에서 사용할 때는 방진이나 방수 부분에서는 유리한 점을 갖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배터리를 충전시키려면은 테일캡을 열어서 배터리를 분리하고 충전시키고 또 끼워 넣는 게 약간은 조금 귀찮을 수 있기는 합니다. 뭐 이런 장단점은 이제 사용자의 어떤 특성마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일 스위치 같은 경우는 눌리는 깊이감이 생각보다 좀 깊고 이렇게 경쾌한 클릭음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스위치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눌리는 깊이감이 있고요. 클릭되는 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V1은 그냥 매끈했었는데 V2 같은 경우는 동심원처럼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스위치의 위치를 확인을 하기가 좋고요. 원보다 더 많이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사이드 스위치 조작감은 원보다 더 좋아진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택티컬 라이트인 만큼 테일 쪽 스위치가 있고요. 바디 쪽에도 스위치가 하나가 있습니다. 메인 전원은 이제 테일 스위치로 작동을 하고, 깊게 클릭하면 켜지고 깊게 클릭하면 꺼지게 됩니다. 모멘터리온 기능도 제공을 하거든요. 살짝 눌렸을 때만 켜지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다른 택티컬 라이트와는 다르게 사이드 스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밝기를 조절하다가 맨 마지막 밝기를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멘터리온을 하더라도 마지막 밝기로 이렇게만 점등이 되고, 터보 모드 같은 경우는 또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제 모멘터리온 방식이 좀 다른 브랜드의 택티컬 라이트와는 약간 다른 점이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켜진 상태에서 사이드 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스트로브 모드로 되고,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누르고 있으면
SOS 모드 이렇게 진입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기능이 생겼어요. 사이드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테일 스위치로 눌러주면은 에코 모드로 진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불빛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 에코 모드의 밝기는 이제 오루멘입니다. 이런 사용 방법을 참고하셔서 원하는 상황에 맞게 불빛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엔스카이의 신제품 P25 버전 2 같은 경우는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3600루멘이라는 고강량의 택티컬 라이트입니다. 제조사에서도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모드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기에도 적절하게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저는 좀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내에서나 실외 넓은 곳에서도 원하는 대로 공간을 밝힐 수 있다, 이런 점이 가장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작지만 고강량의 제품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 택티컬적인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등산이나 캠핑, 낚시, 혹은 군안 구조, 혹은 경찰이나 군인이나 특수 작업, 특수한 환경 같은 경우도 다 커버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사진 같은 경우는 블로그나 혹은 인스타그램 혹은 본사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본문에 남겨드리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